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곳 서울광장은 촛불의 물결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이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개혁 과제를 열치면서 이곳 촛불문화제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중 시민 한 분을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디서 온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김지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직장 다니시나요? 학생이신가요? 학생입니다. 대학생이세요? 예. 네. 이렇게 오늘처럼 더운 날 가만히만 있어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는데 이런 날 이곳 서울광장까지 나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황금 같은 주말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네, 국정원 사태나 요즘 이제 그 정부에서 아무래도 불통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목소리, 한 명의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와서 촛불을 들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함께 들고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흔드는 게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해서 기분이 정말 좋고요. 네. 이 목소리가 잘 전달이 돼서 어떤 제가 답답해하는 이 분들이 답답해하는 것들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촛불 집회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국정원 사태가 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데 그런 얘기 좀 들어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 3사나 이런 메이저 언론에서는 보도를 전혀 안 하잖아요. 많이 답답하고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보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것도 되게 많이 답답한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아예 모르니까 그렇죠. 몰라서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떠세요? 왜 이렇게 국정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의 시민으로서 네, 한번 이런 사태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신다면. 국가기관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인데 이건 명명백백히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건 중립을 지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특정 당을 지지하고 그런 거를 지시했다는 거에서 큰 문제가 된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막 계속 무시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좀 들어주고 아니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속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고 풀려지는 게 없으니까 답답함이 있으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촛불 집회가 있으면 나오실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떻게 이번 상황을 지켜보실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시간이 되는 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앞으로의 이런 국정원 사태 문제 방송에 연해서 안 나오니까 오마이뉴스 많이 보셔야겠네요. 네, 저 페이스북으로 네. 네, 보고 있어요. 페이지, 그래요? 네, 페이지로 기사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촛불 한번 흔들어서 네, 모두 참여합시다 이런 말이라든가 우리 시청자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여기 같은 뜻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목소리 함께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대학생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는데 정말 이 국정원 사태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가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지금 언론 환경이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곽승희 기자를 만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촛불 문화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촛불 문화제가 7시 10분부터 시작돼서 계속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처음 6차 범국민 촛불대회는 축가의 그 축하 공연으로 시작을 해서요. 네. 가수 이지상 씨의 축하 공연, 그리고 진구연대 박성훈 대표의 네. 말, 그리고 또 표창원 전 교수께서 나와가지고 이 시국 사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표창원 그 전 교수의 네. 발언이 많은 호응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얘기를 좀 했습니까? 네, 표창원 전 교수께서 경찰 시절에 얘기를 하시면서 이 경찰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네.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직 경찰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네. 경찰대 교수였으니까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노래도 아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영화 레미제라블을 그 민중의 노래. 네, 표창원 교수가 아까 노래. 교수께서, 네. 표창원 교수께서 이 촛불 문화
문화제 때 2만 명이 넘으면은 노래를 하겠다 공약을 그래서 하셨습니다. 노래를 불렀군요. 부르셨는데 중간에 삑사리가 빅살이? 네, 한 번도 아니고 네, 두 음이탈, 번씩이나 음이탈이라고 하셔야죠. 네. 하지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그래요. 네. 이런 자연스러움, 네. 가식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호응을 또 얻은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또 일정들이 남아있죠? 네, 지금 그 무대 앞에 그 정당 의원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데요. 네, 누구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나와 있었고요. 네. 심상정 의원 정의당의 그 정의당 심상정. 천호선 의원 나와 있었고 네. 앞으로 뭐 이정희 대표도 나와서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이렇게 야당도 오늘은 정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네. 오늘 제일 많이 보인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네, 제가 지금 이 시청광장 한 바퀴를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그 잔디광장 넘어 아스팔트 위에까지 시민들이 앉거나 서서 네. 시국선언 대회를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경찰 병력이 지금 저 대한문 방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또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네, 좀 볼 수가 나가지도 있는데요. 못하고도, 예. 갇혀있는 그래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항의하는 장면이 약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국회의가 주최한 오늘 촛불문화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다시 카메라를 무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수하기 위해 시민의 광장에, 민심의 광장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덕에 국정원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고 진행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시민과 함께 참석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새누리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저희가 무엇인가? 촛불과 함께하는 민주당의 저희가 의심스럽다. 아직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정신 못 차리고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국민의 민심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쾌합니다.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니 너무 쫄지 마십시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런데 국정원 개혁의 첫 관문인 국정원 국정조사에 원세훈 김용판조차도 세우지 않으려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가 관련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자백한 김무성, 권영세는 권력의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끌어냅시다, 여러분!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은 물론이요, 김무성, 권영세를 출석시키기 위해서 무고한 강기정 의원이 증인을 자처했으며 우원식 최고위원과 홍영표 상향실장이 증인을 나서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김무성, 권영세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청와대가 공안 검찰과 군 출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치는 실종되고 과거의 통치만 남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 원세훈의 국정원보다 박근혜
남재준의 국정원이 더 무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나라의 근본을 지킬 수 있고 민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중산층과 서민을 지킬 수 있고 평화와 청년들의 미래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흔들리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예, 감사합니다. 전세 폭탄, 물가 폭탄도 모자라서 세금 폭탄을 더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님 마지막 민주주의를 구호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지켜냅시다. 민주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각 야당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또 한 번 더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정당들, 앞으로 또 나올 정당들 모두에게 다 여러분과 견해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애정이 없는데 경찰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수궁 쪽에서 넘어오는 분들을 넘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평로 쪽에 길을 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 프라자 호텔 쪽에 길을 빨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는 시민들의 이 물줄기를 막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물줄기를 막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경찰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또 다른 정당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선거를 해봐야 민주주의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여기 모이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어영부영 흐지부지 하다가 국정원이 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언론이 왜곡 보도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국정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뿌리 뽑고 이겨보자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캠프가 조직적으로 국정원과 경찰 수뇌부를 불법으로 동원해서 정권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 권영세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이에 어떤 지시와 모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권 세력은 이들을 증언대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일삼아 왔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구 세력의 도발이 국정조사 파행의 원인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원세훈 개인 비리를 잡자고 모인 것도 아니고 국정원 셀프개혁 잘 하나 지켜보자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캠프가 지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최대의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민주주의 의거가 바로 4.19 혁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바로 이것이 4.19 정신 계승이고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지금 야권이 과격파에 끌려가면 불리하다, 종북 의심을 받는 세력과 손을 잡으면 위험하다면서 다시 모략극을 시작했습니다. 수구 세력이 댓글로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일부의 불온이니 과격이니 딱지만 일단 붙여놓으면 스스로 안에서 경계하고 서로 배제하면서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십 년 한국 현대사에서 수구 매국 세력이 권력을 유지해온 방법이 바로 분열 공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습니다. 저들은 노동자들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몰고 평화통일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시민들로부터 갈라놓는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지금 저들이 또다시 똑같은 말로 촛불의 바다를 갈라놓고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저들의 분열 공작에 또 당할 것입니까? 또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수법은 늘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을 과격이요 종북으로 지목하지만 결국 야권 전체 그리고 여기에 투표한 국민 모두를 종북으로 모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기고자 한다면 이제는 어떤 분열 공작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스스로 확실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지금 이 촛불의 바다에는 어떤 금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불온이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체제 안정이라는 것인지 어떤 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합시다. 촛불은 하나다. 예, 다시 한번 촛불은 하나다. 마지막으로 외쳐주십시오. 저희 8월 14일, 15일까지 함께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촛불아, 모여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이 열심히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정의당의 대표이십니다. 신임 대표 천호선 대표님으로부터 열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천호선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국민을 지긋지긋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나라꼴은 더욱더 국민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 댓글 조작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들이 저지른 과오와 실정, 불법과 범죄행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 정권에서 응징받지 않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은 5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제 그들이 저지른 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분명합니다. 첫째, 국정원은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박근혜 후보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정원이란 권력기관의 책임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2013년 대한민국이 1970년 유신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총만 안 든 중앙정보부,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인을 탄압하고 시민의 뒷조사라는 이런 세상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하루속히 결단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숫자의 정당이지만 정의당 천호선 대표님께도 큰 힘으로 국민의 명령을 따라줄 것을 열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무대에 올라오게 드릴 시간이 없어서 무대에는 못 올랐지만 한 분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국정원 사건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아시죠?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국정원 여직원, 가녀린 여직원 인권 감금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공 무술을 받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그 여성을 가녀린 여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권 침해 감금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그 뻔뻔하게 요구해서 국정조사 청문회의 의제 중에 하나로 인권 침해 감금 문제 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포함시키었습니다. 그 문제를 항변하고 이 사건이 결코 인권유린 감금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 강탈 사건, 선거 부정 사건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의원이 청문회에 자기 발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예,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십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큰 박수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에 나가셔서 떳떳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감금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 강탈 사건인 것을 분명히 말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금 시간이 있습니다. 모금 시간 전에 포토타임도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자분들께서 다 올라오지 못한 분들도 많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 이 뜨거운 여름밤 더 어둠이 짙어진 이 밤에 촛불을 들고 파도타기와 구호를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잠깐 더 위로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포토타임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에 대한 요구를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끝까지 책임을 피하고 묵묵부답으로 있는 거 우리 국민들 지켜볼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호 두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국민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네, 아까처럼 파도타기 시청광장에서 프라자 호텔 쪽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하겠습니다. 함성 소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함성과 함께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 내려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취재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보도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많은 시민들을 이 작은 무대로 다 소화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합니다. 더 많은 피켓과 촛불도 제공해드리지 못한 거 너무나 죄송합니다.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촛불 집회를 진행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 자원봉사 학생들 100명이 앞줄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예, 이 무대 왼쪽에 서 있는 분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00명의 자원봉사 학생들이 모금함을 들고 여러분들 가운데로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 그리고 14일, 17일 이어질 국민촛불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금단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모금회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뛰게 해줄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노래패 참 좋다의 노래 공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참여연대 회원들로 구성된 노래 모임 참 좋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노래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 날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세상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리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광장에 나가 우리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 저 자유와 일과 법치의 대한민국 우리 노래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가.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세상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리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광장에 나가 우리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 저 자유와 예와 법치의 대한민국 뜨거운 심장소리 우렁찬 촛불의 함성 너와 나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두서리니 지켜지리라.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광장에서
제6차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각 야당 대표들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신 시민분들도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승희 기자가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가족분들이 같이 오셨는데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네, 인천의 나대진이라고 합니다. 네, 인천의 나 선생님께서 오셨고요. 네, 오늘 이 자리 가족분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시게 된 건지. 예, 주말을 맞이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촛불 시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촛불시 어떻게 오셨나요? 예, 가족들하고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아, 네. 진짜 보시니까 뭐 이렇게 노래도 많이 나고 의원들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공권력이 민주주의에 개입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떠한 경우도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참석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가족이 오셨어요. 지금 몇 분이 오신 거예요? 8명입니다. 8명이요? 와, 오늘 제가 볼 때는 최고 기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더운 날 땀 뻘뻘 흘리시면서 피서는 안 가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가족입니다.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서울광장으로 피서 오셨는데 네, 어머니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반대 안 하셨어요, 진짜로? 네. 정말 가족이 화합이 정말 잘 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가족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여덟 식구가 이렇게 와서 촛불 문화제 참여한 거는 제가 촛불 문화제 많이 경험해봤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봤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오늘 각 야당 대표들의 발언도 있었는데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잠깐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먼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있었죠. 네, 와서 발언을 했는데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네, 전병헌 의원은 그 민주주의를 지켜내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이 시국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사태인지를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반성에 올랐죠. 네, 이정희 대표는 지금 국정원 사태가 4.19 이후로 4.19처럼 이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강렬한 한마디 촛불은 하나다, 촛불아 보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이런 문제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말했죠. 네, 정의당 대표는 이 1970년대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국정원 정책에 비판을 하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카메라를 무대로 넘겨서 발언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 버스의 건너편에도 많은 시민들이 와 있습니다. 자,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성을 해주십시오. 전국 10만 촛불대회 성사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세 분을 연이어서 모시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바로바로 올라주십시오. 평등세상, 민주세상을 만드는 발걸음을 다시 내딛었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입니다. 20일 전에 신임위원장이 되신 민주노총 신성철 신임위원장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국정원이 개입한 게 선거뿐입니까? 2010년 4월 16일 4대강 사업에도 국정원이 확실하게 중심 잡고 대처해주기 바란다.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아십니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원장님 지시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치, 선거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등등 국민들의 열의가 넘치던 정책 이슈에 개입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4대강 보건 범국민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여명철 사무총장님을 뜨겁게 모셔주시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에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8월 8일 이 모임에서도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분노의 촛불은 더 뜨거워지고 있지만 언론인은 침묵하거나 왜곡 보도의 참병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민과 진실의 편이기를 거부한 많은 언론사의 경영진과 간부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데면 급급하다. 네, 이 선언을 주도했습니다. 현직 언론인 1855명이 참여한 이 언론인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 언론노동조합 강성남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러면 세 분의 말씀을 차례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많이 들어오셨네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행동하는 양심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얼굴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끝까지 실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폭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얘기하는 철탑 위에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도로 모아놓은 세상은 저는 폭도들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폭도와 양심이 만났습니다. 내일 언론은, 오늘 저녁에 언론은 과연 무엇이라 이야기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폭도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두려우십니까? 아니시죠? 자, 저 뒤에 대한문에는 24명의 죽어간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인들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재능교사 노동자들이 길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을 가면 골든브릿지 동지들과 풍산 동지들이 길바닥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내려가면요, 공공의료를 주장하면서 미친놈에게 대항하는 진주의료원과 보건의료 동지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철도를 지키겠다고 파업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시녀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14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요, 8년 동안 이익을 남겼다는, 공항을 넘기겠다는 그 이익의 뒤편에는 85%에 가까운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가면 회사는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간절하게 외치는 산야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런 분들을 보시면요, 고생한다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80만) 노동자들이 심장이 터지도록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가슴에 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민주주의, 실종된 민주주의를 바로 삼는 세상을 향해서 조직된 분노, 80만의 분노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행동하는 양심과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삶이 아름답고요. 비정규직이 없는 평등의 세상을 향해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900만 비정규직의 분노를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쓰러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해서 투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운동연합의 여명철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20년간 환경운동만 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오로지 강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활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잠시 전에 사회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원세훈 국정원장님 지시 및 강조 말씀 중에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무려 11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4월 이후에는 없었겠습니까? 2011년 4월 이전에는 없었겠습니까? 무수하게 많은 지시, 무수하게 많은 지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 8월 22일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 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부서장, 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을 하라니요.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2011년 12월 16일에는 이런 것도 또 말을 합니다. 4대강 사업 후속 관리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복구 비용, 물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들이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가뭄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국가 예산 22조가 낭비되는 그런 추악한 부정부패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주장 중에는 이런 것조차 있습니다. 지부장들은 지역기관장과 협조하여 주변 식당을 이용하기, 4대강 주변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 등 경기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국정원이 해야 될 조사나 동향 파악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입이 아니라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를 위한 공작기관으로서 활동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원세훈의 모습이 아니라 이 주장과 발언에서 저는 MB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이 제 주장이 틀립니까? 이렇게 국정원은 정권의 개가 돼서 그들의 집권을 위해서 잘못된 사업을 조작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올해 2월 4일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북한과 종북단체들 온라인 선전 2만 건 글 보니 한쪽이 정부 비판하면 바로 옳소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환경운동연합이 8월 6일날 4대강 사업으로 남조류가 발생하고 그 독소의 영향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따라한 거를 환경연합을 종북단체라고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연합만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들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을 따라서 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북한이 따라서 한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정원을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우리원은 환경운동연합을 순수한 환경운동 시민단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뭉치고 싸우고 투쟁하면 저는 국정원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정원이 이번에 최근에 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는 국정원장의 그런 활동이 왜 나왔냐면은 천안함 폭침, 4대강 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 경우 북한이 선동 지령을 하다라면 고정 간첩 및 종북 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허위 주장을 한다.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해놓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세력입니다. 치사한 세력입니다. 이들과 관련해서 저는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그들이 정치를 개입했다면 오늘 그들은 종북을 조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백색 테러가 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힘을 모아서 국정원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투쟁이 단순히 민주주의와 정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전국의 신문사, 방송사에 근무하는 12,000 언론 노동자들이 공정보도 쟁취와 자유언론 실천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사죄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민주주의 침탈 사건의 중요한 공범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고 싸우고는 있습니다만 역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못 막아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사죄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난 8일 2천여 명의 현직 언론인들이 국정원의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침탈 사태와 또 여기 모인 민주시민 여러분들의 요구와 분노를 무시하는 정권과 또 일련의 사태를 불공정 왜곡 축소 보도하는 언론을 보고 언론인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끝없는 자괴감과 부끄러움 함께 빗끓는 심정으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은 완벽하게 입과 손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정권과 그 하수인에 의해 완벽하게 묶여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현장 언론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취재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보도가 안 됩니다. 설사 되더라도 왜곡 축소 보도를 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이미 언론인이 아니고 정권의 하수인은 언론사 간부와 경영진입니다. 그들은 언론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정권이 던져주는 떡고물이나 받아먹은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싸우겠습니다. 작년에 500여 명의 징계자와 수십 명의 해고자를 내는 언론 대투쟁을 했었습니다. 많은 민주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언론개혁을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단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언론개혁에.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완전히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양심적인 언론인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2,000 언론인, 민주시민 여러분들께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도록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또 표현하는 퍼포먼스입니다. 무대 뒤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먼저 하나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찾으러 온 민주주의 네 글자 찾으러 오셨죠? 민주주의를 한번 큰 현수막으로 펼쳐 모으는 퍼포먼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쪽 덕수궁 앞쪽에 깃발들 그리고 좌우에 있는 깃발들을 잠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미집 카메라로 저희가 중계를 해드릴 텐데, 자, 무대 저희 광장의 양쪽 끝에서 큰 현수막이 펼쳐지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학생들의 도움으로 큰
민주주의 네 글자 모자이크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민 여러분 다같이 네 글자 한번 큰 함성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 자, 큰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현수막 펼쳐주십시오. 네, 워낙 시민분들이 많다 보니 네 글자 다 모이는 거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찾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말고 쉽사리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찾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노래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글자 드디어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혹시 시청 위에 있는 많은 기자분들 끌리시 보이시죠? 시청 옥상에 있는 기자님들 멋지게 한번 시민들의 마음 네 글자 민주주의 찾고 있는 5만 간주 서울광장을 가득 채운 우리 시민들을 멋지게 한번 찍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글자 우리는 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민주주의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진짜 민주주의 찾기 위해서 우리 촛불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합창으로 하겠습니다. 대국민들 모두가 다같이 부르는 합창습니다. 아까 초기에 음반 반주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음악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촛불의 노래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민중의 노래를 우리 촛불의 노래로 개사했습니다. 그 가사 자막을 보면서 리듬은 따라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같이 크게 힘차게 노래 부르는 거로 마지막 엔딩 공연을 장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래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 날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그날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되찾는 그날을 위하여 다 같이 손잡고 발걸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제6차 범국민대회 마지막입니다. 국민의힘을 보여주고자 국민님들이 참여주기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국민의힘을 똑똑히 보여준 것 맞습니까? 우리의 힘 제대로 보여주었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차 범국민대회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 국정원 사건을 뒤엎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한다. 원세훈, 김용파는 국정조사에 출석하라. 국민이 요구한다. 김무성, 권영세는 국정조사에 출석하라. 마지막입니다. 국민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감사합니다. 마지막 뒤풀이 공연 즐기시고 집으로, 직장으로 모두 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6번째 촛불 문화제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승희 기자. 네. 네, 오늘 여러 단체 발언도 있었고 네. 공연도 있었는데요. 네. 잠깐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그 민주노총과 환경운동 연합에서 나와서 네. 발언을 했는데요. 이 파괴된 노동 현장과 자연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언론노조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언론노조는 국정원 사태의 또 다른 공범은 언론이다라는 말과 함께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언론 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언론이라 함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 이 현실, 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곳에 올라와서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네. 그런 현실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는데요. 네. 주최 측에서는 몇 명 정도 왔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시민들이 이쪽으로 서울광장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 많이 또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뒤에 대한문 방향 쪽으로는 경찰차로 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인해서 들어오려는 시민들도 나가려는 시민들도 모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그런 자유로운 의사표시나 이런 집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장해야 될 텐데요. 오히려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시민들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네. 정말 촘촘하게 네. 어깨에 어깨를 마주대고 네. 이 더운 날에도 네. 그런 상황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그리고 국정원을 개혁하자,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죠? 네. 예. 네, 가족이나 연인뿐만 아니라 그 강아지를 데리고 촛불 집회에 네. 참여하신 분들도 눈에 띄었고요. 또 휠체어를 끌고 이 촛불 문화제를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중학생도 저도 봤고요. 네. 고등학생, 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네.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네. 그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바른 나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물려줘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참 찾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오늘 마지막에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민주주의 이 네 글자를 대형 현수막에 인쇄를 해서 그것을 가운데로 모으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찾으러 와서 민주주의를 찾고 가는 그런 촛불 문화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촛불 문화제가 계속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음 주가 복이죠. 네, 다음 주 14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네. 이 두 사람의 증인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나요? 증인으로 채택은 됐지만 네.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예정된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네, 한번 지켜보겠고요. 이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과 촛불을 든 그 마음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오마이TV 생중계를 통해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마이TV는 바로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낮에 와서 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 스태프들이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정말 많이 흘렸죠. 네, 옷을 땀으로 다 적셔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저희 센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 노천에서 땀을 흘리면서 저희도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니까 저희가 즐겁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나가는 자막, 시마님 클럽 함께 할 수 있는 자막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월 10,000원 정도의 자발적 유료하면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촛불 문화제 저는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민주주의를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 지키고 있구나. 휴가도 못 가고 피서도 못 가고 이곳 서울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구나.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구나.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께서도 함께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회복하고 우리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일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에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촛불 문화제 생중계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